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소개되는 것이 동서양의 행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어떻게 말했는지,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어떻게 말했는지, 요거 두 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그거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달랐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시대 혹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다름.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행복 추구에 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그 말이에요. 옛날부터 모든 인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복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일단 다 바뀌었어요. 자, 이거를 알아주십니다.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의미가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의미 변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자면 일단 첫 번째부터 선사시대.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그냥 동굴에서 살고 뭐 그랬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키포인트가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뭐가 충족이 되면 좋았냐면 기본적 욕구 충족이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었어요. 이게 행복. 그리고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이런 기본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사냥을 하려고 그래도 동물이 없으면 사냥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생존을 하려고 해도 뭐 주변에 뭐 비를 피할 곳이나 그런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기본적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연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쨌든 간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행복은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은 행운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의미. 행복 이꼬르 행운. 요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이 이제 선사시대였어요. 행운이 곧 행복. 네,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생존이 키포인트였기 때문에, 생존이 목표였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좀 더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중세 시대가 옵니다. 중세 시대. 중세 봉건 시대라고 하잖아요. 봉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신문제가 생겨요. 신문제가 생기면서 그 신문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행복의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겨난 것이 종교. 그 다음에 신문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신앙을 통해서 이제 절대자에 귀의하는 것. 절대자 귀의. 요것이 이제 행복의 의미가 됐었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군주에게 복종. 요것이 행복한 길이었어요. 요때는. 네. 요때는 기준이 신과 그 다음에 왕이었기 때문에 신, 왕. 요것이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왕한테 복종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행복의 의미였고, 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서 종교적 절대자한테 귀의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의 의미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세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이제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인류가 물질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기반을 확대. 물질적 기반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플러스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가 확산된다. 이것이 민주화라고 표현이 되죠. 이 민주화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의회 정치가 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 몰아내고 이런 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산업화 때부터. 그죠? 이렇게 개인의 권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열심히 돈 벌었더니 행복해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한테 돈이 온다. 이때는 안 그랬는데 그죠? 군주한테 복종했어야 되니까 안 그랬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거야.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이제 상업화 시대 때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이제 이때부터 깨달은 게 굉장히 큰 변화긴 한데 행복이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 가능하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변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요때 행운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행운이잖아요. 개인적 노력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행복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운에서 이제 신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물질적 기반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확대가 되면서 요게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인간 중심 사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행복.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회로 넘어오면서 현대는 각자 다르죠. 각자 달라요. 이 사람은 뭐 취미도 다르고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뭐 사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관적 만족감이 이제 중시가 되고 있어요. 주관적 만족감이 이제 행복의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면서 행복의 기준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행복의 기준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맞죠? 그렇죠? 끝.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예. 시대에 따라서 행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봤다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행복 기준이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행복 기준이 달라요. 네,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행복 기준하고 아프리카에서 행복 기준하고 동남아시아에서 행복 기준하고 미국에서 행복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시된 나라가 일단 큰 그림을 잡자면 이제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선진국, 후진국. 일단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일단 안 돼요. 자, 선진국, 후진국. 후진국부터 볼게요.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서남아시아가 어디지? 서남아시아 어디지? 일본? 아닌데? 여기 동북아시아. 동남아 그쪽. 동남아 쪽.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죠. 미얀마, 필리핀 그쪽. 그러면 서남아시아 쓸게요.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요런 데서는 이제 행복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전쟁도 많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일단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까지 척박하죠. 자연환경. 거기가 열대기후고 한대기후고 그러니까 거기는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일단 가난하다가 문제입니다. 가난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정치적 관점을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되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환경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척박한 자연환경. 그죠? 이게 지금 일단 베이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경제적 안정이 아니고 경제적 발전. 정치적 안정을 통한 경제적 발전이 지금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윗단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금 상황이고요. 이제 좀 선진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유럽이나 뭐 미국, 그다음에 뭐 일본, 일본 뺄게요. 기분 나쁘니까. 자, 일본, 북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안정이 돼 있죠. 애들은 내전도 없고, 그죠? 내전도 없고, 뭐 비리 부정부패가 그렇게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렴하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경제적 상황이 안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now 현재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있다. 여기에 비해서는 맞죠? 여기에 비해서는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이런 기본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가서 개개인의 삶의 질,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이제 복지라든가 아니면 뭐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맞추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 어떻게? 여가생활, 문화생활 이런 거 늘리고 또 세금 높게 걷어가지고 복지정책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북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지금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나왔다면 조금 이제 독자적 노선을 걷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탄 같은 경우 유명하죠. 부탄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 근데 코스타리카는 어디인지 모르겠네. 부탄이나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독자적이에요. 경제 상황. 요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요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소득 향상보다는 어떤 거를 먼저 하자? 소득 향상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 경제적 가치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가치. 이런 경제적 가치보다는 어떤 것? 행복의 그 본질에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행복의 정신적 가치.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잠자는 거, 그 다음에 뭐 행복하게 일하는 거, 이런 것들, 여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부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뭐 환경 보존 이런 것, 그렇죠? 환경 보존. 그다음에 뭐 자연과 인간의 조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뭐 조화, 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균형적인 것. 이렇게 보통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양극화 이런 것이 안 일어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적인 발전, 환경 보존 이런 것들. 경제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주관적 가치와 균형 그리고 환경 보존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대 그리고 지역에 따른 행복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